네, 11월 7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라운딩 돌면서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증시 코스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주 국내 증시 너무나 큰 변동성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봐야 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번 시즌 이제 증시 라운딩 시작하고 나서 네. 가장 좀 어려운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5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파이브. 네, 파5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파5 홀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해저드나 이제 벙커가 굉장히 많은 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홀은 사실 드라이버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들 이제 좀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멈칫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특히 양시장이다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의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어제 이제 반등 시도가 조금 들어오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시장이 2%가 넘게 거의 뭐 3% 가까이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다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금 특히나 하반기 때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6월 이후에 오른 것만 감안하더라도 뭐 고점 대비해서 한 4에서 6%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이 딱 고점 대비 4% 조정이 좀 들어왔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6%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우는지가 남은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넘어가서는 내년 1월 달 연말 연초 이제 시장까지도 결정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이제 추세적인 상승에 믿고 배팅을 좀 하셔야 된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업종의 종목들 비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주도업종의 이제 비중, 특히 주도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분명히 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과열과 돌발 악재로 급락 조정이 이어지면서 파5 홀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인데요.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코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오늘 오전장 코스 상황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보면 환율이 불안하다. 이게 환율로 정리를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8원을 찍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엊그제 우리나라는 한미 이제 관세 협상도 타결되고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면은 환율이 당연히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환율이 더 치솟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일단은 10년 동안에 매년 200억 달러씩 이 외환 계정에서 환 유출이 되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경계하는 멘트를 실제로 했었는데요.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워낙 약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미국발 악재 때문에 우리 증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환율까지 이제 치솟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전장에 이제 좀 빚어졌다. 실제로 오늘 오전장은 개장 초반에 미국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었잖아요. 근데 개파락 출발하자마자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코스피가 4천억이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코스닥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로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들이 다시 출회가 좀 되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환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치려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대 아래로 적어도 1,440원대 아래로는 환율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우리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을 다음 주까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오전장
코스 특징적인 흐름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진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코스는 환율 불안정 구간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코스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코스는 뭐 결국 핵심은 이거죠. AI 네. 버블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 AI 버블론이 새로운 악재인가? 네.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해도 벌써 서너 차례 연초에 여러분들 지금은 또 다들 잊어먹으셨겠지만 딥시크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야, 중국에서 오픈 AI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생성형 AI를 개발을 했대. 그게 이제 딥시크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또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AI 버블에 대한 얘기는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반복됐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그럼 왜 지금 다시 AI 버블론이 부각되느냐? 나올 만한 재료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2주 전에 GTC 2025에서 분명히 젠슨항 CEO의 이제 발언을 듣고는 AI 거품론은 이제 완전히 불식됐다. 이랬었는데 M7 기업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라볼 게 없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뜩이나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미국 증시 이제 고평가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겹치면서 지금 AI 버블론이 또 부각이 다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 말 되면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또 좀 이런 노이즈가 이제 반복되다가 엔비디아 역시도 아주 좋은 이제 수익성과 내년도에 이제 또 캐펙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또 AI 버블론은 잠재울 수 있다. 이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악재이지 사실상 시장이 이제 근간을 흔들 만한 재료가 아니다라는 걸 그동안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AI 버블론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렸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증시가 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AI 기업들의 어떤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캐펙스 투자 전망들로 인해서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가뜩이나 장 분위기가 이제 두렵다고 또 패닉셀에 동창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기계적인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대장주들 쪽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면서 시장이 이런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결국에는 반도체와 또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할 거기 때문에 그 업종의 대장주들을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오후장 코스 상황으로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AI 버블론은 가격 조정을 위한 명분이고 다음 주 예산안 협상과 금리 인하 전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리뷰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라운딩에서 소개해 주셨던 한올 바이오파마가 현재 21% 수익 중입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11월엔 분위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11월, 12월이 대목이에요.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저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보고 그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금리 인하 재료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많은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을 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 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그건 금리 인하 전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요. 실제로 9월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주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였잖아요.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불안불안하다는 걸 스스로 이제 자인을 하면서 이제는 연준이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금리 인하 전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이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지난달 것도 안 됐고 이번 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다음 주에 셧다운과 관련된 이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좀 타결이 좀 되고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나서 고용보고서가 풀린다라고 하면 저는 10월,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 미증시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메세라라는 기업은 화이자, 노보노디스크가 연이어서 인수 가격을 상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세라가 14% 급등했고요. 로이반트, 이뮤노반트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었죠. 한올 바이오파마의 관계회사 이뮤노반트가 지금 M&A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 이뮤노반트의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로이반트라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열어놓고 로이반트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2달 내내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또 뚫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과 우리 국내 이제 관계사들이 같이 짝꿍을 이뤄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로이반트와 이뮤노반트의 몸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올바이오파마의 몸값도 높아진다라고 보거든요. 어제 장중에 5만 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49,600원까지 갔다가 약간 지금 꼬리가 좀 달렸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다들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도 같이 조금 누르고 있는데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여러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저는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한올바이오파마는 52,000원이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바토클리맙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 된다라고 하면 거의 5조 원대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랬을 때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는 지금에서부터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증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 파동에서 아무리 못 가도 직전에 이제 사상 최고가였던 52,000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어제 오늘 약간의 눌림목이 진행되는 구간을 오히려 또 신규 진입의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좀 크게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52,000원까지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편입했던 오스코텍이 5%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도 한올바이오파마와 함께 오늘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그래도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또 유한양행이 오늘 좀 호재성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사실상 이제 폐암 신약 이제 1차 치료제로 NCNN 이제 등재가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제 타그리소도 처음에 이제 여기에 등재가 되고 나서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NCCN에 이제 등재가 된다라는 건 선호 의약품을 이제 선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폐암 1차 치료제로 렉라자와 리브리반테의 병용요법이 NCCN에 이제 등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향후에 렉라자의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지금 미국, 유럽, 중국까지 다 승인을 받으면서 마일스톤 유입됐다라는 거 공시를 통해서 다 확인했죠. 이제 4분기 때부터는 마일스톤이 아니라 렉라자의 매출에 대한 로얄티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렉라자에 대한 매출 로얄티를 유한양행이 6을 가지게 되고 오스코텍이 4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저는 이제 그야말로 돈 버는 이제 바이오텍 기업의 전형적인 흐름이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다소 높은 위치에서 공략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오스코텍도 연중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만 원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목표가로 5만 5천 원까지 가격을 좀 여유 있게 제시를 좀 해드렸으니까 오스코텍도 역시 오늘장 바이오텍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고 계신 분들은 투자 대안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도 홀인원 종목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IPS가 29% 수익 중입니다. 최근 AI 버블 우려에 반도체 종목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 종목 오늘 수익 중이지만 8%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원익 IPS도 사실 제가 많이 거의 100% 오른 자리에서 또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가 더 올라왔어요. 한 2주 만에 30%가 지금 더 올라온 거거든요. 어제까지도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오늘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PSK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 거품론과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구분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원익 IPS를 리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메모리 가격 한번 보세요. DDR5 가격이 지금 떨어집니까? AI 거품론 때문에 DDR5 가격이 폭락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폭락하기는커녕 제가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강조해드릴 때 연초 대비해서 DDR4 가격은 4배가 올랐고 DDR5 가격이 2배가 올랐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DDR5 가격이 10월에서 지금 11월 넘어오는 한 달 동안에만 거기서 또 2배가 올랐어요. 8달러까지 올랐던 DDR5 가격이 지금 15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AI 거품론이니 뭐니 그런 걸 떠나서 메모리 업황의 쇼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레거시 D램에 대한 쇼티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메모리 가격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물론 AI와 관련된 이슈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레거시 D램에 대한 이슈잖아요. D램도 좋아지고 낸드까지 좋아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AI 거품론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익 IPS라든지 PSK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소부장 종목들은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제가 소부장 종목들을 이제 더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올랐던 거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증설 투자에 의한 이제 대규모 발주 PO가 나오고 그걸 소부장 종목들이 수주를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 사이클은 아니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사이클이었고 본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건 4분기 이후부터라고 본다면 오히려 소부장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를 타겟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 수익률을 저는 훨씬 더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원익 IPS를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장비 수혜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상방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엔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비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냥 대장주를 하자 이런 이제 결론에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도 가장 또 크고 오늘 약간 또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어요. 자료화면이 좀 준비됐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느닷없이 HBM 핵열도를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핵열도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왕들이 행차를 하는 그 핵열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HBM 핵열도를 이제 공개를 한 이유는 역시 AI 반도체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HBM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장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이제 핵열도가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사진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지금 한미반도체는 지금 보시면 이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공개한 이제 와이드 TC 본더의 핵열도거든요. 그 딱 중간에 HBM 중간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TC 본더 이제 그림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향후에 이제 HBM3E 시대가 끝나고 6세대 HBM4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더 장비가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6년에도 한미 반도체는 점유율이 90% 이상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그간 여러 말들이 많았잖아요. 한미 반도체의 어떤 독점 구조가 깨지고 하나세미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ASMPT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60% 이상의 물량을 한미 반도체 쪽에서 조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HBM4 시장 더 나아가서는 이제 4D부터 적용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본딩 시장에서는 가장 좀 지배력을 이제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때 실적이 약간 좀 미스가 나온 건 이제 HBM4용 대규모 이제 발주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실적이 이제 조금 미스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발주가 지연됐다라는 건 그게 고스란히 또 4분기 때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4분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 아래에서는 또 한미반도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다들 이제 TC 본더 장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력은 MSVP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우 그다음에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 장비가 이제 또 주력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우 장비는
그 절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절단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 얘기가 이번 주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SKC 쪽에서도 2027년 정도를 유리기판 이제 상용화 시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기, SK 쪽에서는 SKC의 자회사 SK 앱솔릭스를 이제 주력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유리기판용 TGV 이제 절단 장비도 분명히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 공정 장비도 한미 반도체가 일정 부분 저는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도 잘 준비되고 있다. 최근에 단기 조정 거의 한 16만 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었다가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딱 직전 고점이었던 16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대표 장비주로 오랜 시간 국내 증시를 주도해온 한미 반도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네. 이 종목도 제가 좀 정면 승부를 하는 이제 네. 종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엊그제 이제 S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닝 쇼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닝 쇼크다 막 이러면서 SM이 장중에 주가가 막 급락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전분기 대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좀 좋아진 건데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았다 보니까 가이던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고 이제 남은 게 다음 주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JYP 엔터는 다음 주에 제가 볼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엔터 기업들의 이런 어떤 단기적인 부진을 JYP 엔터가 한번 좀 타개를 좀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이유에서 오늘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엔터 이런 약간 우리가 중국향 소비 수혜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흐름이 별로 안 좋았었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아티스트들이 워낙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4분기가 또 그야말로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공연 월드 투어의 그야말로 극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만약에 3분기 때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고공행진할 수 있는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엔터 기업들이 거의 20, 30% 가까운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히 SN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엔터 기업들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 결국 또 실적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또 추세를 살려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또 그중에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이제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3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원샷 홀인원 종목은 JYP 엔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민한 김프로님과 투자 전략 잘 세워봤는데요. 장 끝나고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웬만하면 공개 방송 좀 안 네.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장이 많이 급락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맞아요. 같거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지금 급락장 또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투자의 눈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